이곳은 햇살 가득한 창밖 풍경과 잔잔한 음악 소리가 어우러지는 아늑한 공간, 바로 늘 푸른 실버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단순한 휴식처나 여생을 보내는 곳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곳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때로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꽃피우는 마법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활짝 핀 장미들이 그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마치 이곳 어르신들의 삶처럼 말이죠. 저는 이곳 늘 푸른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이곳에서 펼쳐지는 가슴 시리고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 또는 사위와의 고부 갈등,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 멀어진 형제자매, 그리고 새로이 맺어지는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얼룩지고 불신과 미움으로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포용, 이해와 용서로 다시 피어나는 황혼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 날 문득 찾아와 삶을 다시 뜨겁게 물들이는 낭만 가득한 로맨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계십니다. 70평생 홀로 외롭게 살다 뒤늦게 이곳에 입주하신 최영감님은 말수가 적고 늘 정원을 거니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찾아오는 횟수가 드물었고 영감님은 그 공허함을 꽃과 나무에서 달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 하시던 최영감님이 정원 한편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에 골몰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로 심은 라일락 모종이 시들어가고 있어 애태우고 계신 것이었죠. 그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자태와 활기찬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김할머니가 사십니다. 자식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지만 홀로 계신 지 오래되어 종종 쓸쓸함을 느끼시는 분이셨죠. 김할머니는 최영감님이 라일락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영감님, 라일락은 햇빛도 중요하지만 물 조절이 생명이지요. 제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최영감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래된 미움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쉽게 풀리지 않는 듯 보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라일락 곁으로 다가가 시든 잎을 정성껏 다듬으셨고 어느새 시들었던 라일락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라일락 하나가 최영감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끈질긴 보살핌과 진심은 그가 오랫동안 다닥 걸었던 타인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라일락처럼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최영감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에서는 이렇게 작은 친절 하나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한편 늘 푸른 실버타운에는 젊은 시절부터 한시도 떨어져 본 적 없다는 70대 박씨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를 여보가 아닌 자기라고 부르며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할아버지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께서 한참을 늦게 돌아오시고 돌아와서는 다른 남자, 어르신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긴 불확실함과 작은 오해가 합쳐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질투와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는 서운함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할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할머니께 물으셨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요? 다른 영감들이랑은 왜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엉뚱한 질투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세요. 실은 요즘 건강동호회에서 낭만 사진 찍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타운 내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에 담는 건데 같이 다니는 어르신들 덕분에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당신도 혹시 심심하면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할아버지는 그제야 오해를 풀고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될 때가 많지만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이 작은 소동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욱 돈독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민여사님입니다. 민여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 해서 자녀들과 고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배우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식의 잔소리를 자주 하시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죠. 민 여사님은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통제와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민 여사님을 이곳으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처음에는 민 여사님도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민 여사님은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손주 또래의 자원봉사자 청년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민 여사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민 여사님의 잔소리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칭찬해 주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경청은 민 여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포용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미움과 오해가 조금씩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준호가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중년 남성분이 새로운 입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민 여사님의 첫사랑이었던 이병철 씨였습니다. 50년 전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지만 시대와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 여사님은 병철 씨를 본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듯한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열정과 사랑의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의 간극과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곳 늘 푸른 실버타운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잊고 지냈던 열정이 다시 피어나고 사랑이 새로운 형태로 찾아오며 오해와 갈등을 이해와 용서로 풀어내는 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곳이죠.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늘 푸른 실버타운에 깃든 다채로운 삶의 풍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일락을 통해 마음을 연 채영감님과 김할머니의 이야기, 작은 오해를 사랑으로 풀었던 박씨 부부의 다정함,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봉사자 준호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된 민 여사님의 변화까지.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민 여사님과 그녀의 첫사랑 이병철 씨의 재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 여사님의 눈앞에 나타난 이병철 씨는 50년 전의 풋풋한 청년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어진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고 민 여사님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쌓아왔던 삶의 무게와 불신이라는 감정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이병철 씨 역시 민 여사님을 발견한 순간 희미해졌던 기억 속의 그림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조심스럽고 동시에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를 스치듯 지나치거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 짧은 눈인사만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과 각자의 삶을 살아온 복잡한 사연들이 그들을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 여사님은 혹시 이 만남이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나 오해를 가져다 줄까 조심스러웠고 병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 여사님이 정원의 벤치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봉사자 준호가 살며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부쩍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아요. 준호의 따뜻한 관심에 민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병철 씨와의 재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민 여사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여사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느끼시는 그 소중한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젊은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연륜이 쌓인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자 포용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민 여사님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감정을 놓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민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 병철 씨에게 다가가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병철 씨 잠깐 괜찮으시면 합석해도 될까요? 병철 씨는 민 여사님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50년이라는 시간의 장막을 허물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오해로 인해 엇갈렸던 과거의 아픔도 있었고 서로가 몰랐던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병철 씨는 결혼 후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미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민 여사님은 자식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일삼았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그로 인해 멀어졌던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오랜 세월 쌓였던 감정의 앙금을 용서와 포용으로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의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꽃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로맨스는 늘 푸른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잔잔한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민 여사님과 이병철 씨를 보며 젊은 우리보다 더 아름답다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병철 씨와의 새로운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 여사님은 과거의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가했던 과도한 기대와 잔소리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멀리 떨어진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구나. 그동안 너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못하고 엄마의 방식으로만 강요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민 여사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가 예전과는 달리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며 이병철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늘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 정말 좋아요라며 진심을 전했고 그 순간 오랜 시간 얽매였던 고부 갈등의 매듭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미녀사님은 비로소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녀사님과 이병철 씨는 실버타운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길에서 병철 씨가 미녀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50년 전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젠 여사님과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그 미녀사님은 아무 말 없이 병철 씨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손은 따스하게 맞닿았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젊은 날의 어떤 뜨거운 포옹보다도 강렬하고 깊은 사랑과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륜과 같은 감정의 혼란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화로운 동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푸른 실버타운에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마주하는 지혜와 용서 그리고 이해의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불신과 미움을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할 때 비로소 꽃 피운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